네, 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키를 쥔 키맨이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증권가 우주대스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목요일 전략 책임지시는데 네, 예, 이번 주 목요일도 나오시고 네. 이번 주는 특별히 네. 두 번 예, 네, 모셨습니다. 워낙 시장 잘 보셔서 긴급 점검이 필요한 최근 증시라서 좀 모셨는데요. 2주 전부터 건설, 건자재 쪽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 여부는 인프라 투자와 맞물린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 현지 시간으로는 31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쯤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네. 이 이슈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에 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외 이벤트 중 하나가 이제 31일 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대통령의 피츠버그 방문이 있습니다. 이번 피츠버그 방문에서 이제 발전적 재건으로 불리는 최소 3조 달러 아니면 많게는 한 4조 달러 될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시장이 알려지고 있는데 전통적 인프라 시설인 도로라든지 뭐 교량 건설 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은 제가 이미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재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알려진 내용으로 좀 신선한 맛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31일에 인프라 투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는 그 3월 31일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를 이유로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뛴다면 이제는 이제 분할로 일부 이제 비중 축소를 고려하시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월 20일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대감이 아주 많았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때도 보시면 그 1월 20일 취임식 전후로 오히려 먼저 올랐다가 취임식 전후로는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오히려 증세안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증세안이 법인세와 자본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그 인상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글로벌 IB죠.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UBS 같은 이런 쪽에서는 이 바이든 표의 증세안이 확정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져서 증시에는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그 표의 위쪽에 있는 쪽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이제 팡 같은 이런 기업들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라든지 소재, 산업재 섹터들이 그 이제 증세안 관련해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안 관련해서 팡 관련 주식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술주가 최근 좀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증세 결국엔 세금을 걷어야 인프라 투자도 하고 네. 하는 거니까 이 이슈와 맞물려서 당분간은 성장주의 시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관점.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런 증시 격언처럼 이제 신선도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죠. 네. 특히 테마주는 어떠한 새로운 이슈가 돌 때 그 초입 국면에 굉장히 강하고 이후에 좀 쉬었다가 실적이 찍히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들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중장비 건설 업체들인가요? 이제 차익 챙기자라는 관점? 네, 맞습니다. 지난주 아마 방송이었던 건데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제 건설 중장비 섹터는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딱 한 종목 선택하시는 게 힘들다면 바스켓 매매라는 표현을 제가 써드렸던 것 같습니다. DY 파워라든지 진성 TC라든지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을 다 같이 조금씩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스켓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내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두산 바켓 같은 이런 회사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DI 파워랑 진성 TC 이런 종목들인데 최근 1개월 주가 상승률을 보면 30에서 40%가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최근에 이제 상승한 폭이 있고요. 건설 중장비 회사 중에 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 후에 최대 규모 수주를 발표하면서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30~40%씩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아직 좀 싼 종목에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창단조 같은 회사들이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회사들은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천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한 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아직 시가총액이 덜 오르고 좀 싼 종목들 위주로 조정 시에 한번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오르고 수익 난 거는 챙기고 네. 덜 오르고 후발로 갈 좀 작은 기업 대창단조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 정도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요즘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고 뭐 불매 운동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예, 그건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90만 원이 깨진 선에서 이 추세선이 이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 종목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게임의 대장주가 NC소프트인데 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네, 주가 힘을 지금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도 있죠. 넥슨도 최근에 이제 메이플 스토리 관련해서 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 관련해서 확률 공개에 나선 가운데 게임 이용자들이 아주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정말 좋은 게임 아이템 하나를 뽑는데 확률이 거의 0.0000 아무튼 엄청 낮다라는 거죠. 예, 그 로또 그죠? 어려운 그만큼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거는 예. 이제 게임 이용자분들이 많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봤자 좋은 아이템 하나 얻기가 힘들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최근에 국회에서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이 종류와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그러한 이제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게임 업계에서 주요 수익원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기업 게임 업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신뢰를 좀 어느 정도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NC소프트는 아직은 아니다. 예, 지금 불매 운동 쪽으로 안 좋은 그 투자 심리가 형성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 오면 말씀 주시고요. 네네. HMM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인가? 어제 오늘 힘을 당시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네. 일찍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은 수익권이고 그렇죠. 예.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으실 거고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큰일인데요. 이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이 자초됐잖아요. 예. 아마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HMM의 해운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을 조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개월 전 대비 수익률을 각각 한번 보면 일주일 전 대비 40%, 1개월 대비해서 80%가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안 오른 게 아닌데 어제 사고 선박이 이제 부양 후 이동되면서 이 수에즈 운하가 이제 다시 열렸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그 열림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한번 이 종목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3월 26일 날 5천만 주 이상 대규모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아주 큰 양봉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 대량 거래가 저렇게 이제 터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저 가격대에서는 이제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3월 26일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의 시가가 제가 봤을 때는 29,600원 정도로 체크되는데 그 가격을 하회를 하면 저는 리스크 관리를 고점에서 하신 분들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HMM, 네. 대한해운, 페노션 같은 궤를 그리고 있는데 네. 동일한 의견이시죠? 같은 이 섹터 내 움직임. 컨테이너서 운임 관련해서 이제 HMM이 좀 오버슈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예. 사실 페노션은 BDI 지수가 아직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HMM과 같이 엮여서 지금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도로는 페노션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페노션은 이제 벌크선 BDI 그렇죠. 지수의 네네. 영향을 받고 HMM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다릅니다. 근데 괜히 HMM 때문에 페노션이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도 후반부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